겉으로만 친한 사람은 대체로 목적을 감춘다.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미소 뒤엔 당신을 이용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다. 인간관계는 원래 어느 정도의 역할과 가면을 포함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가면을 타인을 소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 연극은 오래 볼수록 기만에 가깝다. 니체는 바로 이런 유형을 두고 약자가 힘을 가장하기 위해 가면을 쓴다고 했다. 그들에게 친절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당신의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점이다. 처음엔 저 사람의 의도가 애매하다는 작은 신호를 느끼지만 곧 스스로 그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갈등을 피하려는 심리,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타인의 거짓보다 자신에게 하는 거짓을 더 믿는다고 했다. 거칠의 친절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기 기만의 늪에 스스로 빠지고 있다. 겉으로만 친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다. 당신이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관찰하라. 필요 없는 설명을 덧붙이거나 당신의 일화를 과장되게 활용하거나 당신의 실수를 괜스레 공유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썩기 시작한 것이다. 진짜 인연은 부재 중에도 당신을 보호하고 겉인연은 부재 중에 당신을 이용한다. 차이는 그 단순한 순간에서 드러난다. 불필요한 관계를 도려내는 과정은 공격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이다.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의 반응을 줄이는데 집중하라. 연락 빈도를 낮추고 설명을 최소화하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면 된다. 당신이 감정적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효율적인 단절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한다. 인간관계의 평온은 양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허술한 호의에 둘러싸여 사는 것보다 불필요한 인연 하나를 정리한 뒤 찾아오는 침묵이 훨씬 더 건강하다. 삶은 관계를 끌어안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로 더 단단해진다. 가짜 친절은 처음엔 달콤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칭찬은 부드럽고 도움은 빠르고 태도는 온화하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이 많아진다. 진짜 인연은 서로 익숙해질수록 말이 줄어들고 신뢰가 깊어진다. 반면 거칠의 인연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과한 말을 쏟아내며 말의 양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이 불필요한 말투의 증가 자체가 이미 불안의 징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장된 친사회적 행동이라 부른다. 겉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은 본능이 아니라 전략이다. 전략은 비용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거칠의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대가를 요구한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목적을 모른 채 호의를 받는 것은 함정의 구조를 모른 채 먹이를 집어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든든하고 편안하지만 결국엔 청구서가 온다. 관계가 썩어가는 과정은 언제나 조용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실수한 순간 그 사람이 유난히 밝아지는 표정을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좋은 평가를 받는 날 상대가 기분 나쁘게 침묵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미세한 감정의 파동은 거짓된 친절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상대는 당신의 성공엔 질투로, 실패엔 안도감으로 반응한다. 표정은 숨길 수 있어도 본성은 숨기지 못한다. 이런 인연은
빠르게 도려내야 한다. 방법은 공격적인 단절이 아니라 흐름을 끊는 것이다. 감정적 이야기를 공유하지 말고, 사적인 계획을 알려주지 말고,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라. 친밀함의 재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스스로 마른다. 당신이 덜어낼수록 상대는 멀어진다. 이것이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인 정리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히 겪는 고민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는 자책이다. 그러나 예민함은 상처를 피하려는 본능적 감각이다. 예민함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예민함을 무시하는 게 문제다. 당신의 불편함은 우연이 아니라 신호다. 썩은 인연을 끊을 때 삶은 더 단순해지고 감정은 더 가벼워진다. 필요 없는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고 필요한 사람은 자연스레 가까이 남는다. 관계의 정리는 삶의 정리다. 당신의 평온을 위해 의심되는 관계 하나를 지우는 것은 지나친 결정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다. 겉으로는 웃지만 말투나 표정 깊은 곳에 가벼운 적대감이 숨어 있는 사람. 이들이 가장 위험하다. 노골적인 적대는 오히려 안전하다. 피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한 적대는 친절과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니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교묘한 악의가 바로 이런 가볍고 얇은 적대감이라고 했다. 그 적대감은 칭찬 속에 숨고 조언의 형식을 취하고 농담처럼 흘러간다. 그래서 방심하게 만든다. 이들은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낸다. 사소한 실수를 과하게 부각시키고 당신의 성취에는 시큰둥하며 당신이 편안해지려고 할 때 공기를 미묘하게 흐린다. 상대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당신을 눈에 띄지 않게 낮추는 방식을 택한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교정처럼 포장되어 있어 상대가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어렵다. 이 관계의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기준이 흔들린다는 점이다. 내가 예민한가? 저 사람은 원래 저런가? 내가 오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이미 내부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 순간 상대는 성공한 것이다. 당신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면 반격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런 인연을 정리하는 방식은 단절 선언이 아니다. 진짜 방법은 단계적 무반응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과한 설명을 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줄이고, 침묵의 시간을 늘리면 된다. 이들은 당신에게서 감정의 반응을 얻기 위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반응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당신 곁에 있을 필요를 잃는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움직인다. 가벼운 적대감을 가진 사람은 당신에게서 얻는 것이 사라지면 스스로 멀어진다. 이 방식이 가장 매끄럽고 불필요한 충돌 없이 관계를 종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관계는 전쟁이 아니라 구조다.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징후를 무시하지 말고 기준을 분명히 세워라.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천천히 잠식하는 사람일수록 더 확실히 걸러야 한다. 겉으로만 친한 사람을 정리하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다. 무너진 자존은 회복하기 어렵지만 잘라낸 인연의 빈자리는 곧 다시 채워진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기엔 너무 값지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그의 비관은 냉소가 아니라 사실에 가까웠다.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그 이익의 방향은 매우 쉽게 바뀐다.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사람들은 이 이익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형이다. 그들의 친절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보이면 한없이 다정하지만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태도는 아무렇지 않게 뒤바뀐다.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변했지라고 묻는다. 그러나 변한 것이 아니다. 단지 가려져 있던 본성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온 것뿐이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당신 내부의 기준이 흐려진다. 그들의 변덕을 상황 때문이라 해석하게 되고 상대의 이기심을 성격적 특성 정도로 축소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식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단순한 방어 기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대치를 스스로 낮추며 편안함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기만이다. 진실은 더 단순하다.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타인의 약점을 즐기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존중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의 본질은 이미 드러난 것이다. 거친한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 근거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당신이 약해졌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 타인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속도다. 이 세 가지는 어떤 말보다 정직하다. 말은 감출 수 있지만 태도는 감출 수 없다. 특히 타인에게 무례한 사람은 반드시 같은 무례함을 당신에게도 행사한다. 단지 타이밍이 다를 뿐이다. 이런 인연을 도려내는 과정은 누군가를 벌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기술이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처를 키운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니 바꿀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의 경계를 조금씩 높여야 한다.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고 정보 제공을 줄이고 불필요한 호의를 제거하면 된다. 당신이 기대를 거두는 순간 그 관계는 스스로 정리된다. 결국 인간관계는 선택의 연속이다. 평온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삶은 쉽게 마모된다. 불필요한 관계 하나를 지워야 더 단단한 관계 하나가 들어온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이해의 가장 실용적인 지혜다. 세상을 살다 보면 관계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존재 자체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과 목적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겉으로 친한 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그들은 친절을 사용해 접근하고 호의를 적절히 배합해 신뢰를 얻고 정보를 수집해 자신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관계는 외형만 부드럽지 속은 철저히 계산으로 구성된다. 목적형 인간의 친밀함은 늘 조건부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파국을 맞는다. 목적이 끝나는 순간 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지만 거래된 우정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다. 목적형 인간과의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거래다. 거래는 따뜻함이 아니라 조건으로 유지된다. 조건이 변하면 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가치를 향해 있다. 당신이 가진 정보, 위치, 능력, 혹은 시간. 그중 하나라도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식는다. 이런 관계를 도려내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주는 것이 감정인지, 조언인지, 노력인지, 혹은 단순한 시간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 많을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 쉽게 소비한다.
목적형 인간은 상대가 제공하는 자원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제공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불편해하고 결국 관계는 스스로 거리를 둔다. 이것이 필요한 작동이다. 관계의 건강함은 주고받음의 균형에서 판별된다. 당신만 주고 있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착취다. 당신만 배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소모다. 당신만 노력하고 있다면 이미 관계는 기울어 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이유를 모른 채 지치게 되고 상대는 아무 죄책감 없이 떠난다. 이것이 목적형 인간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관계를 정리할 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 행동이 아니라 기준이다. 이 관계가 지속될 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나를 지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상대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무언가에 있는지 스스로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나 있다. 썩은 인연을 끊는 일은 때로 공허함을 남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분명해진다. 목적형 인간을 비워낸 자리에는 결국 더 단단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은 계산 없이 다가오고 거래 없이 곁에 머문다. 삶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정리해야 삶을 지켜낼 수 있다. 이것이 관계의 기본적인 구조다. 겉으로 친한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특별대우 착시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에게만 유난히 잘해주는 사람을 믿고 싶어 한다. 이 심리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친절이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복제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이다. 거친한 사람들은 친밀함을 소량이 아니라 대량으로 생산한다. 말투, 관심사, 칭찬, 친절의 방식이 모두 복제된다. 이런 복제된 친절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 비용의 투자일 뿐, 감정적 진심과는 거리가 멀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매력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갖춰진 말투와 행동을 조합하는 기술이다. 이들은 빠르게 호감을 얻고 자신이 가진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정 패턴을 반복한다. 당신이 그들의 친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이미 그 패턴 안에 갇히게 된다. 진심은 개별적이지만 기술은 복제된다. 이것이 거짓 친절의 구조다. 이 착시를 깨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진짜 친절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전략적 친절은 대상에 따른 조절이 없다.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굴고 말투가 일정하고 칭찬의 유형도 동일하다. 더 결정적인 신호는 험담의 방식이다. 거친한 사람들은 험담을 할 때도 패턴이 있다. 특정 유형의 사람을 낮추고 특정 유형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특정 상황을 흥밋거리로 소비한다. 험담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태도다. 그 태도는 반드시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단지 타이밍을 기다릴 뿐이다. 특별한 친절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진심은 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만 보이는 친절이라 믿고 싶은 그 감정은 사실 수십 명에게 동일하게 뿌려지는 저비용 친밀함일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속도가 늦춰지고 불필요한 소모가 줄어든다. 도려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에게 나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는 것이다. 사적인 이야기를 멈추고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고
정보 제공을 보류하면 상대는 빠르게 흥미를 잃는다. 전략적 친절은 반응이 있어야 유지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반응을 거두면 그들은 자연스레 다른 대상으로 이동한다. 거친한 사람을 정리하는 일은 잔혹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이다. 특별한 대우라는 착시를 벗겨내면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의 경계가 훨씬 선명해진다. 진심은 깊고 느리게 다가오며 전략은 빠르고 얕게 퍼진다. 이 차이를 구별하는 순간 관계는 비로소 정돈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인맥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진실은 반대다. 질 낮은 인맥 하나가 가져오는 손해가 좋은 인맥 10개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 나폴레온 힐이 잘못된 인간관계 하나가 성공의 절반을 무너뜨린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겉으로 친해 보이는 인맥은 실질적인 지지 기반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에 가깝다. 거친한 인맥은 당신의 실패에는 흥미를 보이고 당신의 성공에는 미묘한 불편함을 드러낸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흐름이다. 거칠의 인맥의 특징은 공통적인 패턴으로 쉽게 드러난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당신의 성과를 축하하는 데 인색하며 당신의 취약함을 이용해 우월감을 확보한다. 대화의 구조도 대부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함께 쌓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도구로 사용해 사회적 위치나 정서를 조절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 감정이 소진되고 판단이 흐려지고 중요한 순간에 필연적으로 이용당한다. 인맥을 넓히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종종 관계의 본질을 놓친다.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깊이를 줄이고 숫자를 늘리는 순간 관계는 품질을 잃고 당신의 삶은 소음을 얻는다. 누구와든 가볍게 친해지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가볍게 돌아선다. 가벼운 관계는 늘 예측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관계는 결국 위험하다. 거친한 인맥을 정리한다고 해서 사회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리가 시작될 때 비로소 진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진짜 인맥은 당신의 성공보다 당신의 안정에 관심을 갖고 당신의 실수보다 당신의 회복에 시간을 준다. 이런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소음이 아니라 구조가 된다. 관계를 도려내는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확장시키는지 아니면 소모시키는지, 나를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흐리게 만드는지. 이 기준 하나면 충분하다. 당신을 흐리게 만드는 관계는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집중력과 정서는 유한하고 그 유한한 자원을 잘못된 사람에게 쓰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인맥을 줄이는 일은 비겁함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정돈하는 의지다. 믿을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단단한 사람 한 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오래간다. 불필요한 인연을 도려내야 진짜 인연이 보인다. 관계의 양을 줄일 때 관계의 질이 비로소 드러난다. 겉으로 친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대화의 단절이 아니라 미묘한 침묵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침묵을 서먹함 정도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구조가 이미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다. 거친한 사람들은 당신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을 때만 활발하다. 그러나 당신이 경계를 세우거나
감정적 접근성을 줄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다. 이 침묵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계산의 중단이다.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침묵을 불편해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쓴다. 설명하려 하고 사소한 안부를 던지고 분위기를 다시 풀어보려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잘못된 대응이다. 침묵은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과정이다. 이 흐름을 억지로 되살리려 하면 상대는 다시 당신을 이용할 여지를 찾게 된다.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거친한 관계는 붙잡을수록 더 빨리 썩는다. 침묵은 본질을 드러낸다. 진짜 인연은 거리가 생겨도 흐려지지 않고 침묵이 와도 관계의 온도가 유지된다. 그러나 거친한 인연은 침묵 한 번으로 바로 균열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애초에 감정이 아니라 필요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필요가 줄어드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 침묵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차가운 결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정리 방식이다. 상대가 침묵하고 있다면 나도 동일하게 침묵하면 된다.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고 연락 시도를 멈추고 흐름을 강제로 이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 관계는 의외로 빠르게 사라진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침묵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끝난 관계를 억지로 살리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다. 관계 정리는 소음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불편한 침묵을 억지로 말로 채우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반대로 침묵을 그대로 두면 쓸모가 다한 인연은 조용히 퇴장하고 당신의 삶에 여유가 생긴다. 인연의 종료는 소란스럽지 않다. 중요한 관계일수록 말없이 이어지고 가치 없는 관계일수록 침묵 속에서 스스로 꺼진다. 침묵이 찾아왔을 때 불안해하지 마라. 그것은 상실의 전조가 아니라 정돈의 신호다. 썩은 인연이 스스로 무너지는 중일 뿐이다. 그 침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한 관계를 부르게 된다. 겉으로 친한 척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려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죄책감이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상대는 아무 악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관계를 끊는 게 지나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행동이 느려진다. 그러나 이 죄책감의 근원은 선의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습관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불편함을 참고 경계가 필요할 때 침묵하며 자기 보호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 습관이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순간에도 작동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자기 보호는 덕의 일부라고 말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다. 당신이 지치고 소모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일 이유는 없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부당한 일이다. 거친한 사람들은 상대의 배려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한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감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니 죄책감까지 느낄 이유는 없다. 관계를 정리할 때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한다. 그 사람이 당신을 기운나게 만드는가, 아니면 기운을 빼앗는가? 당신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비교하게 만드는가? 당신의 실패에 안타까워하는가, 아니면 묘한 쾌감을 드러내는가? 이 기준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을 소모하고 있다. 죄책감을 느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죄책감을 버려야 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다. 죄책감은 판단을 흐리고 흐려진 판단은 늘 잘못된 선택을 낳는다. 상대가 불편해할까 걱정하는 동안 가장 큰 피해는 당신 자신에게 돌아온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때로는 가장 큰 자기 파괴가 된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배려 위에 서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도려내야 할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거리를 유지하고 반응을 최소화하면 된다. 제대로 잘라낼 때 관계는 저항 없이 끊어진다. 문제를 만들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종료 방식이다. 죄책감을 버리는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지고 인간관계는 더 선명해진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누군가를 손해보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다. 건강한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불건강한 사람만이 당신의 침묵을 불쾌하게 여긴다. 죄책감은 버리고 기준은 지켜라. 그 기준이 당신의 평온을 끝까지 지켜준다. 썩은 인연을 도려내고 나면 처음엔 공허함이 찾아온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연락이 줄어들고 어쩌면 이전보다 삶의 온도가 조금 낮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두려워한다. 마치 관계를 정리한 대가로 고립이 찾아온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허함은 손실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관계를 줄이면 삶은 한동안 비어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바로 그 빈자리 때문에 더 건강한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관계를 정리했다는 건 이전보다 삶을 더 정교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당신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고, 감정의 자원이 더 귀해졌고, 누구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는 뜻이다. 거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을 흐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기준을 낮추게 만든다. 그들을 정리한 후의 침묵은 혼자가 된 느낌이 아니라 흐릿함이 거친 자리다.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다가온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지 않는다. 말의 양은 적지만 태도는 일관되고 칭찬은 조심스럽지만 진정성이 있다. 관계의 깊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감에서 드러난다. 거친한 사람을 정리하고 나면 이런 사람들을 빠르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혼탁한 관계가 사라지면 맑은 관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삶에서 중요한 관계는 숫자가 많지 않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당신을 지탱해주는 사람은 소수이며 그 소수는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 편안함을 주고 당신을 비교하지 않으며 당신의 말 뒤에 숨은 감정까지도 존중한다. 이런 관계는 억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썩은 인연을 제거한 자리에 자연스레 자리 잡는다. 관계를 도려내는 일은 당신을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따뜻한 사람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되지만 어떤 관계는 정리함으로써 더 좋은 인연에게 길이 열린다. 중요한 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일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정리해야 선명해진다.
결국 삶의 평온은 관계의 밀도에서 결정된다. 불필요한 인연 하나를 비워내면 감정의 체온이 안정되고 혼란스러웠던 생각이 정리되고 나 자신이 중심을 되찾는다. 썩은 인연을 잘라낸 자리에는 반드시 더 단단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 흐름을 믿어도 된다. 관계는 비워낼수록 깊어지고 선택할수록 견고해진다. 이것이 성숙한 삶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단단한 삶을 세우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곳에서는 그런 결단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생각과 기준을 다룬다. 당신의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싶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해도 좋다. 머물고 싶은 문장이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고 당신이 겪은 관계에 흔적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줘도 된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 그리고 그 선택을 단단하게 만드는 문장은 앞으로도 계속된다.